네, 모두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댓글로 영영사전으로 공부해봤더니 효과가 좋았다. 딕테이션 해봤더니 정말 듣기가 잘 들렸다.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영상에 나온 내용으로 해봤더니 실제 영어 실력 향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했었고, 하지만 힘들게 공부를 한 결과 지금 저는 이제 영어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고 있거든요.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아예 못하던 상태에서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해서 영어로 밥벌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영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영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 나온 공부 방법들은 편하게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취미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로 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워보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셨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는 새로운 걸 알아간다라는 관점에서 영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정말 영어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시고 편한 목표를 가지실 거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목표만 놓고 사실 한 거는 많이 없을 때 그거의 괴리는 엄청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고, 내가 한 만큼 내가 결과를 얻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영어 공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은 정말 내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확실한 실력 향상을 원한다라는 분들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영어 원서를 읽지 말고 뉴욕타임즈를 읽어라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뉴욕타임즈를 무료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해외 전자정보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소속 기관 상황에 따라서 24시간 이용 가능한 해외 학술지들이 쭉 나옵니다. 본인 소속 기관 등록하시고 여기 월스트리트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 분들이 월스트리트랑 뉴욕타임즈를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뉴욕타임즈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용 안내 및 아이디 등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미 한번 여기다 등록을 하면 이제 뉴욕타임즈로 바로 가셔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등록 대학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에 본인 학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학교 졸업을 하셨다면 여기에 졸업하신 학교 이메일, 그 다음에 이름, 소속 기관,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RISS에서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 이메일 보시면은 어떻게 인증할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먼저 뉴욕타임즈에 가셔서 학교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학교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계정을 만들고 나면 학교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 확인하라는 메일이 옵니다. 그럼 여기다 확인을 해주시면 등록이 완료가 되고, 졸업 연도가 언제인지를 선택하는 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졸업 연도를 2029년으로 선택을 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뉴욕타임즈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만료가 된다라고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나면 이때부터는 학교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룹 액세스로 부여가 되어 있죠. 뉴스도 다 읽으실 수 있고 오디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계속 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료 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RISS 가셔서 필요한 분들 봐주시면 되고, 이제 독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어떤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야 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지문을 읽어야 하냐,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소를 하냐, 그리고 읽고 나서 복습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들이 다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야 하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작성된 어떤 사이트도 좋습니다. 레딧이라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도 좋습니다. 이게 꼭 뉴욕타임즈라서 더 좋은 글이 있고 레딧이라서 더 안 좋은 글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상담받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사람이 해설을 달아놓은 영어는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언어 자체로 배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설을 달아놓은 걸 계속 보시게 되면 그 틀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해설을 달아놓으신 분들이 그 글을 읽고 내가 생각한 한국어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글을 읽으시는 것보다 이 영어를 읽으시면서 이 영어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글 해석을 보시면서 계속 해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 그 자체로 읽으시면 되고, 어떤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야 하냐라고 하신다면 이 뉴욕타임즈도 괜찮고 가디언도 괜찮고 레딧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원어민들이 글을 쓴 사이트면 되거든요.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이 엘로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단계별 리스닝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리스닝 자료로 독해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 주입식 교육에 갇혀 있다 보니까 리스닝이라고 써 있는 자료로는 리스닝만 해야 되고 리딩이라고 써있는 자료로는 리딩만 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 많이들 갇혀 있으시거든요. 그런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리스닝 자료로 리스닝을 한 다음에 리딩도 해도 되고 필사 공부도 해도 되고 쉐도잉 하면서 스피킹 연습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됩니다. 다만 한국인이 쓴 자료를 보지 마시고 영어 원어민이 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딱 그 기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소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지문을 읽어야 되냐, 이것도 내가 영어 글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본인이 관심 있는 걸 먼저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테슬라 주주다 그러면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듣기도 있잖아요. Trump says Musk is off the rails with his third-party effort. This article is by Tyler Pager and read by an automated voice. President Trump assailed Elon Musk on Sunday night, describing him as off the rails after Mr. Musk said he was creating a new political party amid an ongoing rift with the president. 이 듣기를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내가 읽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지문을 선택하시면 되고, 어떤 지문을 읽어야 하냐는 내가 적어도 해석이 60% 이상은 되는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60%도 안 되는 정도면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3, 4개씩 나오고 문장 구조도 파악이 안 되는 지문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선정하실 때 이런 듣기 파일이 있는 자료라면 한번 듣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내가 내용이 어느 정도 흐름이 이해가 된다, 그래도 나는 10% 이상은 이해가 된다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이 지문으로 공부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기사를 읽으면 좀 덜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게 어떤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진득히 할 수 있는 지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제 본인만의 루틴을 계속 만드시면 돼요. 근데 다만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단어를 다 찾는 건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글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도 이 단어 하나 모른다고 해서 이 글 자체를 아예 못 읽진 않아요. 그냥 이 지문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다. 근데 이 단어를 몰라. 근데 동사니까 뭐라고 했다, 뭐뭐이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속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뭐뭐라고 했다. 일요일 저녁에. 그리고 또 설명을 했다. 일론 머스크를 off the rail. 이것도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니까 여기 따옴표가 있는 거겠죠. 그럼 off the rails 이런 것도 내가 몰라. 그러면 rail에서 off 벗어난 거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로로 가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이것도 리프트라는 것도 몰라. 맥락상 뭔가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트럼프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창당을 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off the rails라고 묘사를 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겠죠. 이거 세든트도 몰라. 근데 맥락을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상적인 행로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뭐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면은 기가 막혔다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추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단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렉이라는 거 몰라도 기차가 탈선한 것처럼 지난 5주간 완전 미치광이가 돼버렸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Truth Social이라는 곳에 일요일 저녁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리고 심지어 제3의
정치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을 제외한 제3의 당을 만들려는 이런 시도는 미국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음에도 이런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이 정당을 아메리카 당이라고 불리고, 이것도 rupture를 몰라. 근데 맥락상 최근에 뭔가 틀어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최근에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와의 관계가. 그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으로서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지원을 해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머스크에게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포지션을 주었다. 뭐 할 수 있는, 오버싱은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런 뜻이죠. 요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엄청나게 많은 삭감을, 정부 관료와 계약에 대한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근데 요 사람들의 매우 가까운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 퍼블릭이라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많은 그 대중들과 관련이 있는 이란 뜻이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관계가.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몰라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Sprawling Domestic Policy Bill.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관련 정책을 의회를 통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도 팩이라는 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법안에 대해서 얘가 반대를 했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측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연방 부채에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이것도 disgusting abomination. 이것도 abomination을 몰랐다고 해도 지금 머스크는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거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나서서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 공화당원에게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 이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한, 지지를 한 공화당원에게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주겠다고까지 말을 했다. 근데 이 법안 같은 경우 통과를 했다. 결국에는 거의 만장일치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퓨는 안 줬다는 거죠. 새로운 정당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요게 지문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지문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부정적인지 비유를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추론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과정을 생각을 해봐도 어렸을 때의 단어 수준에서는 모든 단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한국어 자료를 들어보고 책도 읽고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한국어 단어를 한국어 사전 보면서 하나하나씩 외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아보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단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를 검색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지문을 읽었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검색을 했고 나 이제 검색을 했으니까 이 단어를 아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영영사전에서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유출을 했었지. 내가 아는 선에서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단어들은 맥락을 연결해가면서 유출을 해갔었지. 이렇게 유출을 하면 좋은 점은 훨씬 기억에 잘 남고 내가 유추한 뜻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내가 어느 정도 맥락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 지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그런 언어 역량을 기르시는 데 중점을 두셔야지 단어를 찾아서 많은 단어를 암기하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언어 역량이라는 건 정말 언어를 언어로서, 영어를 영어로서 듣고 읽고 말하고 쓸 수 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당연히 시험을 위한 언어 공부라면 단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단시간 내에 많은 지문을 풀어야 되면 단어를 단편적으로 많이 알면 지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뜻을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어로서 영어를 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든 영상들은 언어 역량을 기르는 게 중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문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 찾을 때 항상 이 발음 기호랑 영영 발음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assail, assail. 지금 보면은 발음 기호가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발음 기호를 무시하시고 그냥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세요. 근데 그러면 실제 외국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단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나는 영어 문장을 말했는데 외국인이 왜 못 알아듣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발음 기호를 제대로 했나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assail,
assail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내가 오늘 처음 보는 단어든 아니면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든 영영사전 보면 바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고 보시면 아까 이 단어 뜻 몰랐더라도 부정적인 뜻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었잖아요. 그럼 보면 딱 그런 뜻이죠. 목적어가 오는 타동사고 to attack or criticize someone or something in a violent or angry way.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데 그것도 아주 폭력적이거나 되게 화난 방식으로 하니까 되게 안 좋은 뜻이겠죠? 이게 비유적으로도 쓰인다. 이 끔찍한 냄새가 우리 코를 공격했다. 우리도 이런 말 비유적으로 쓰잖아요. 공격했다라는 동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영어에서도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off the rails라는 것도 이런 표현이 영어에 있는 표현일까라고 먼저 rail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죠. go off the rails 하면은 일반적이거나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아니면 통제력을 잃거나. 이거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봐도 좋지만 이렇게 구글에서 off the rails라고 하면은 다 뜻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바로 뜻이 나오고 어떨 때 쓰이냐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영영사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한 뜻도 이 뜻이 맞겠죠. 머스크가 완전 정신을 잃고 통제력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rift라는 것도 아까 부정적인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 이것도 검색을 해보면 a situation in which two people groups no longer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이런 걸 한국말로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rift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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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ft. 이런 것도 보시면서 아무렇게나 읽지 마시고 rift, rift. 앞에 발음 강세 있구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두 사람 간 그리고 그룹 간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상황을 말할 때 rift라는 단어를 쓴다고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읽어주시면 되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sadden, sadden 동사잖아요. 그럼 to cause someone to be sad 누군가를 슬픈 감정에 들게 하는 건데 여기서 I am saddened라고 했으니까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도 찾아보신 다음에 명사 같은 거 이미지로 보면 기억에 확 남잖아요. train wreck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becoming a train wreck이라고 하는 걸 머스크를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확 와닿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 해석해놓은 걸 보지 마시고 이거 train wreck을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열차 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뭐 만신창이 엉망진창 이렇게도 외우셔도 되겠지만 차라리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는 게 낫잖아요. train wreck 완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바로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rupture 이것도 검색을 해보면 이 뜻이겠죠. 여기서는 a break in good relations between people or countries. 사람 간이나 국가 간에 좋은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딱 부정적인 의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였고 이것도 이 두 번째 뜻이겠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sprawl이라는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트럼프의 정책이 일관적이지가 않고 통제가 안 되는 법안이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동사로 쓰였으니까 동사를 보면 요 뜻이겠죠. 엄청나게 그냥 비난을 퍼부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뜻이 맞았고 abomination 네이버 사전에서 찾으면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부정적인 뜻인 건 맞지만 영어에서 진짜 이 abomination이라고 하면 something that causes disgust or hatred. disgust랑 hatred가 어느 정도일까 하면 이렇게 또 파생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disgust가 정말 어느 정도의 싫음을 나타내는 걸까? 그러면 strong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말 강하게 완전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게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하면 한국어로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파생해서 영영사전에서 찾아가다 보면 이게 a strong feeling of dislike 하면 진짜 싫은 거구나. 머스크가 이 법안을 진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고 이 법안 자체가 안 그래도 연방정부 빚이 많은데 여기에 수조 달러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고 그래서 이 법안을 완전 disgusting abomination 여기 뜻에 disgust도 있는데 앞에 또 disgusting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이게 진짜 너무 싫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어감을 좀 영영사전으로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소를 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쭉 읽으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면 뭐 10번을 읽든 단어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읽으면서
단어 뜻도 유추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면서 유추하면 이게 부정적인 뜻일까 긍정적인 뜻일까 이런 것도 표시를 해보고 지금 진짜 문장 구조가 해석이 너무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그 문장 구조를 표시를 해놓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he has said 이렇게 한번 끊어줘 보고 he would support primary challengers against any Republican 이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내가 이 위치 때문에 해석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against라는 뜻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된 건지 아니면 if you라는 어감을 잘 모르는 건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챗GPT 넣지 마시고 분석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단어를 모르는 건지 문장 구조를 모르는 건지 문장에 나온 문법을 모르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뭘 받는 건지 모르면 해석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파고 드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여기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7개 나왔어. 그럼 7개 단어 다 영영사전 찾으면서 쭉 보시면 되고 문장 구조를 모르면 주어 동사 찾기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표시를 해보고 나머지 구조들은 어디에 들어맞는 건지 문법을 모른다면 Grammar in Use 보시면서 문법 책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영어를 한국어로 설명해 놓은 문법책 보지 마시고 영어를 영어로 설명해 놓은 문법책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읽고 나서 복습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한 번 본 자료는 복습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저는 이 하나를 끝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요즘에 웬만한 거에 다 듣기 파일이 있어요. 그럼 이 듣기 파일로 일단 딕테이션을 합니다. 지문을 선정해서 이 지문의 음성 파일로 딕테이션 그럼 듣기 공부 그리고 두 번째 1회독 하면서 모르는 단어 표시 그 다음 1회독 해도 안 되면 10회독까지 늘려서 모르는 단어 유추하면서 생각하기 그 다음 단어 영영사전으로 찾아보기 영영사전으로 찾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필사 공부법 소개해드렸죠. 필사 공부하면서 완전히 문장 구조를 뿌시는 겁니다. 이 뿌신다는 게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단어를 왜 썼지 이 주어를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사까지 하기 그다음에 필사한 다음에 필사한 지문 내 언어로 말해보기 그러면 듣기, 독해 요게 다 독해 공부도 되지만 쓰기 공부도 되는 겁니다. 독해 공부지만 단어 공부도 되면서 쓰기 공부 왜냐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문장을 분석하게 되면 내가 글을 쓸 땐 이렇게 써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언어로 말해볼 때 이제 스피킹 연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보고 난 건 복습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한 번 봐서 공부를 이렇게 끝까지 했기 때문에 또 볼 필요가 없고 복습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냥 공부 양 자체를 늘리면 이 지문을 봤을 때 나온 단어들을 또 다른 지문 보면 또 나와요. 주제는 좀 다를지라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봤던 내용 여기서 보면 또 나오고 그 단어 또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이제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점점 더 많이 찾게 되면서 단어 실력이 쌓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계속 상담을 하고 유튜브 댓글들 보면서 여전히 어떤 자료를 볼지 복습 주기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는 문장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아직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뉴욕타임즈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뉴욕타임즈 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이제 투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미국 투자나 뭐 국내 투자 할 때 해외 기사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들을 많이 읽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요거 원래 유료로 봐야 되는 사이트들 여기 가입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셔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